네, 안녕하세요. 중국 공산당과 인민해방군, 글로벌리스트 흑막 세력, 악마의 나래티브 사제들, 이 세 집단으로 이루어진 삼각편대에 대해서 가치주권 애국민중이 전 세계에 걸쳐서 펼치고 있는 투쟁을 전해드리는 세뇌 탈출입니다. 먼저 자율구독료 부탁 말씀 잠깐 여쭙겠습니다. 신한은행 140-012-108493 주 백모 프로덕션입니다. 참으로 어려울 때인데도 계속 도와주셔서 백모 세뇌 탈출 꾸준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미국에서 지금 트럼프가 굉장히 중요한 발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좋아하는 마이클 플린, 트럼프 행정부 때 최초의 국가안보보좌관을 하다가 적들에 의해서 오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거의 갈 뻔하다 한 사람인데 결국은 나중에 다 무죄로 밝혀진 마이클 플린이 이제 아주 의미심장한 광폭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과 별도로 미국의 텍사스를 비롯한 14개 주가 거의 구글을 문 닫아 걷게 할 만한 대형 제소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소식들을 좀 복합적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구글에 대한 사상 최대의 제소가 시작됐습니다. 본격적으로. 어저께 플로리다, 네바다, 알래스카, 몬타나, 그리고 주는 아니지만 이걸 준주라 그럽니다. 푸에르토리코, 테리토리라 그러죠. 푸에르토리코, 이게 합류를 해서 텍사스 주도의 14개 주와 그리고 1개의 준주, 저는 이제 변경주라고 보통 번역을 하는데 이게 테리토리거든요. 미국은 이제 주가 만들어지려면 테리토리 단계를 거친 다음에 주가 만들어집니다. 푸에르토리코는 아직 테리토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와이는 1950년대인가 주가 됐고 그 전에는 캘리포니아에서 관할하는 테리토리였습니다. 그렇게 이런 데들이 모여가지고 결국은 구글에 대해서 한 4가지 항목에 대해서 제소를 했습니다. 첫째, 구글의 검색 결과가 이게 조작되고 있다. 두 번째, 구글이 광고를 담합하고 있다. 광고를 시장 논리가 아니라 독점 상태의 담합 로직으로 운영하고 있고, 특히 이것은 페이스북과 광고 단가에 대한 비밀스러운 담합이 있었다. 이런 주장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왓츠앱이라고 저도 가끔 씁니다. 이제 메시지와 전화를 하기 위한 앱인데요. 이 왓츠앱이 이제 엔드-투-엔드 인크립션,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지금 홍길동이라는 분과 전화를 한다면 백모와 홍길동 사이 전체가 다 비화가 되는 그러한 방식을 쓰거든요, 이게. 근데 이제 구글이 비화해서 저희는 안전합니다 라고 주장을 해왔는데, 비화, 암호화죠, 인크립션. 그때 비라는 건 비밀 비자에, 화는 이제 화학할 때 화자를 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암호화죠. 이 암호화 키값, 암호화 열쇠값을 구글이 저장 보관하고 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구글이 맘만 먹으면 다른 사람 메시지와 다른 사람 통화를 다 들을 수 있다. 이 주장이 지금 이 제소장에 포함되어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게 이제 제일 살벌한 주장인데, 아시다시피 구글은 이제 검색, 이메일, 뭐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안드로이드를 또 하잖아요. 그래서 이 구글이 7,000개 항목에 이르는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그러니까 7,000 데이터 포인트니까 7,000개 항목이거든요. 따라서 이 구글이 이 7,000개 항목에 이르는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데 이건 불법이다. 그래서 이 개인정보 수집 활동하지 말고 뭐 수집했는지 수집 대상자들한테 다 알려줘야 된다. 이런 제소예요. 그래서 특히 만약에 네 번째 이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위법이 이제 밝혀지게 되면, 그렇게 만약에 판정이 나게 되면 이 배상액이 수백조 원이 됩니다. 저게 거의 구글 뭐 문 닫을 형편까지 가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 제소 항목을 보면 이제 반독점, 검색 조작이나 광고 담합, 이건 전형적인 반독점이고, 그 다음에 왓츠앱 암호화 열쇠 보관 저장은 이게 사실이라면 이건 위험천만한 빅브라더 행태고요. 언제든지 우리가 맘만 먹으면 도청할 수 있다. 이런 준비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 무분별한 개인정보 7,000개 항목에 대한 수집, 이거는 이제 수백조 원 배상권에 걸리는 일이거든요. 한편으로 미끌하다고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지금 14개 주가 나섰는데요. 앞으로 좀 더 늘어나겠죠. 이게 살벌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글은 검색 화면 제시와 광고에서 반경쟁적 정책을 이제 펴고 있다. 이게 제가 오늘 저희 이 동영상 편집 시스템이 좀 잘 안 돌아가서 제가 이 정지 이미지를 걸어놓고 말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광고는 독점 지배 논리가 아니라 자유시장 논리에 입각해서 그 가격이 결정돼야 된다. 우리는 구글과 페이스북 사이의 불법 광고 가격 담합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이 소송은 원래는 이제 작년에 제기가 됐는데요. 월요일 날 이 사람이 이제 텍사스 검찰총장 팩스턴이죠. 그 팩스턴이 구글이 기만적 관행을 자행하고 있다고 이 제소 항목을 더 확대하는 제소장 변경을 했습니다. 이거는 지금 플로리다, 네바다, 알래스카, 몬타나주가 이제 현지 날짜로 월요일 날 조인을 해서 텍사스 주가 이끌고 있던 기존의 10개 주가 이제 14개 주가 됐고, 또 월요일 날 푸에르토리코 준주 역시 여기에 합류를 했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정말 살벌한, 의미 깊은 그러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빅텍이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또 세뇌 탈출에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글로벌리스트 카르텔의 그 비밀 경찰, 특별 보안 경찰 역할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뭐 특히 이제 트위터는 아주 내놓고 하고요. 페이스북은 굉장히 지능적으로 하고요. 구글은 더 지능적으로 하고요. 뭐 이런 상태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 페이스북이 또 뭐 건이 하나 터졌는데 이게 온라인 목회 활동 탄압 아니냐, 뭐 이런 문제까지 이제 번지는 거예요.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이 기독교 복음주의 교회가 이제 페이스북으로 온라인 목회 활동을 해왔어요. 근데 이게 느닷없이 이제 그 이용 제한을 당한 케이스예요. 이게 이제 어느 교회냐면 위스콘신 밀워키에 있는 예수의 통합 신도들, Unified Fellowship of 지서스인가 뭐 그런 조그만 교회예요. 이제 이 교회가 원래부터 이제 교회가 작으니까 온라인으로 복음을 전파를 해왔는데, 이게 이제 작년에 이제 코로나 와중에 더 이제 크게 성장을 한 거예요. 이 교회가 온라인 복음에 이제 전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느닷없이 페이스북으로부터 스팸이다, 너의 거는. 그래가지고 이 페이스북에 보면 이제 그 실시간 생방이 있는데 생방 기능 정지당하고, 또 페이스북에 목회 활동을 하는 메시지를 못 올리게 정지를 당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저도 이제 페이스북에서 좀 당해본 적이 있어서 알지만, 예를 들어서 언제 무슨 활동이 스팸에 해당하는지를 페이스북이 제시를 안 하는 거죠. 그냥 스팸이야. 그리고 스팸이 뭔지 알려면 이 링크 들어가 봐. 링크 들어가 보니까 무시무시한 소리 써 있고, 마지막에는 당신이 계속 스팸을 하면 계정이 영구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고까지 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놀란 거죠. 이 목사님이 하는 말은 뭐냐면, 자기는 소셜미디어로 이 목회 활동하면서 이 자살 위기에 내몰린 사람, 인생을 살아야 될 가치가 뭐겠습니까? 이런 말 하고, 또 그 다음에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것, 선한 것, 좋은 것, 이런 것을 좀 주목을 하면은 우리가 좀 더 밝고 건강하게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자살 위기에 내몰린 사람을 자기는 구하고, 자기는 진실을 얘기했고, 자기는 이 팬데믹 상황에서 절망에 빠진 사람들의 마음을 달래주는 활동을 해왔는데 왜 내가 이런 지경을 당하냐 하고 이제 이 목사님이 이제 반발을 한 거예요. 이 문제는 뭐냐면은 이 사람이 이제 혼자만 이런 일을 당한 게 아니라, 최근에 이 기독교 쪽 목회 활동하는 온라인 목사님들, 온라인 목회 활동이
페이스북으로부터 이런 일을 많이 당해온 모양이에요. 이런 케이스들이 꽤 많이 축적되어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말하자면 이슈가 되는 거죠. 저는 지금 이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나 구글이나 이 사람들 제정신 아니다. 뭐에 눈이 뒤집힌 상태다. 어저께 이제 왜 뒤집혔는지 말씀을 드렸죠. 이거는 이미 제국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저게 아니라 하나의 회사가 아니라, 그리고 이 반독점이나 이거 반독점으로 이게 단속을 하면 다 걸리는 그런 비즈니스가 그 정도로 이제 문어발식으로 확장이 돼 버린 거예요. 이 반독점은 시장 점유율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점유율이 높은 상태를 이용해서 담합을 하거나 혹은 점유율이 높은 상태를 이용해서 끼워 팔기, 즉 예를 들어서 안드로이드 OS를 휴대폰 제조사한테 파는데 안드로이드 OS를 파는 과정에서 반드시 뭐 무슨 기능을 집어넣게 만든다든지 뭐 혹은 크롬 브라우저가 더 잘 작동하게 만든다든지 다른 OS보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층층 시야로 끼워 팔기를 하는, 아까 이제 구글 메시지, 구글 왓츠앱도 나왔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같은 문자 메시지라 그래도 LMS나 MMS는 전혀 다릅니다. 문자 메시지가 SMS 단문과 다른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 휴대폰에 들어와 있는 단문 SMS를 PC랑 동기화시키는 것은 굉장히 쉬운데, 즉 PC에서 보내도 휴대폰엔 보낸 걸로 나타나고 또 휴대폰에서 받아도 PC엔 받은 걸로 나타나고, 이건 굉장히 잘 알려진 기술인데, 이 MMS가 되면요, 이 동기화가 받은 거를 PC에 나타나게 하는 거는 쉬워요. 근데 보낸 거를 PC에서 보내게 만드는 기술이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안드로이드랑 깊게, 운영체제랑 깊게 관계가 돼야 돼요. 근데 가만히 이 메시징에 관한, 저희가 이제 그런 거를 쓰기 때문에 저희 단체가 이제 이 메시징을 이제 쭉 보내는 거를 하고 있거든요. 휴대폰들을 이제 말하자면 기어 받아서, 불법 아닙니다. 이거는 대포폰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전에도 한번 휴대폰 기어 캠페인 걸어서 회선 기여를 해주신 분이 월 한 3만 원, 2만 원 이상 드는 회선 기여를 해주신 분이 한 40분 됐었고요. 중고 폰을, 기계를 기여해 주신 분이 한 60분 됐었어요. 또 때가 되면 그런 저희 기여 캠페인 또 벌립니다. 근데 저희가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이제 저기 어디에요? PC에서 어떤 로직을 짜가지고 MMS로 밀어버리면은 그 MMS가 여러 폰으로 나눠져 가지고 작업이 떨어져서 여러 폰에서 쫙 보내거든요. 보통 한 폰이 월 2, 3만 원짜리 회선에서 한 폰이 평균 하루에 250통 정도 보낼 수 있습니다. 한 달에 한 25일 보낸다 그러면 한 6만여 통 보내는데 6만 5천 통, 6만 2천 통. 그런데 이제 이게 한 달에 예를 들어서 평균 2만 5천 원이다 그러면 한 통당 이 사진 넣고 천자 글자 쓴 게 4원 꼴 되는 거거든요. 저희가 그런 자체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기술을 써서 리솔 혹은 자유시민연대, 국자연, 국민주권 자유시민연대의 참여단체들은 이제 폼만 확보를 하면 그걸 그냥 편하게 쓸 수 있게끔 저희가 또 어레인지를 해드렸는데, 또 그런 단체들은 별로 없더라고요. 실제로는 그런 걸 매일 작성해서 보낸다는 게 부담스러우신 모양이에요. 말씀을 나눌 때는 하고 싶다라 그러는데 실제로 판을 깔아드리면 또 많이들 안 해요. 어쨌거나 그래서 저희가 LMS, MMS를 가지고 좀 놀아봐서 압니다. 단적으로 말하면 저희만 해도 보내는 건 보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PC 쪽에서 LMS로 받은 거를, 폰에서 LMS로 받은 거를 PC에 나타나게 하는 거는 잘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구글의 왓츠앱에서 보면, 구글의 메시지에서 보면 그게 다 가능해요. 즉 PC에서 보낸 거를 폰에 나타나게 만들 수 있고, 폰에서 보낸 거를 PC에 나타나게 만들 수 있고, PC에서 받은 MMS, SMS 말고요, 받은 MMS를 PC에 또 나타나게 할 수 있고, 이런 폰과 PC 사이에 완벽한
뭐라 그럴까 일체화를 해놨는데 재밌는 건 이걸 하고 있는 다른 업체가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구글이 안드로이드에 있는 기능을 특별히 건드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기능을 건드리는 방식은 일반적인 업체에는 안 알려져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게 이제 반독점이거든요. 이게 전형적인 반독점입니다. 이게. 그래서 아까도 보셨지만 이제 그 구글을 반독점으로 걸고 구글을 개인정보에 대한 무분별한 수집으로 걸고 구글을 담합으로 걸고 이제 이런 싸움이 대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하루아침 싸움이 아닙니다. 결국 이렇게 해서 이제 잡는데 그럼 이제 구글이나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입장에서는 어떤 관점이냐? 이 트럼프가 이끄는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마가 우리 용어로 치면 보스 가치주권 애국민중운동이 활발해지면 자기들은 단속당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단속 안 당하고 빠져나갈 수 있으면은 지금 5G 시대가 열리니까 5G 시대는 속도가 100배고 연결되는 모바일 기기의 숫자가 300배가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연결되어 있는 모바일 기기가 5천만 대예요. 저희가 회선수로 따지면 그 300배는 150억 대가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 전자밥통까지 뭐 다 연결된다는 거 쉽게 얘기하면 자동차 뭐 속도가 빠르니까 원격 심장 수술도 가능해지고 이런 시대가 됐을 때에는 지금의 제국을 지킬 수만 있으면 진짜 제국된다. 이제 이 사람들은 그래서 눈알이 뒤집힌 상태예요. 제가 보면. 그러니까 완장 차고 죽창 들고 홍위병 역할을 하는 거예요. 비밀경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표는 누구나 한 표다 이거예요. 애국민중이 각성을 해서 가치주권 국가를 강화하는 방향, 그 현대문명의 핵심 가치를 섬기는 주권국가로 우리나라를 만들어가겠다는 강화시키겠다는 그런 열정으로 움직이기 시작을 하면 뭐 구글 아니라 구글 하랍이라도 당할 수가 없죠. 지금 그런 흐름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또 거기에 대해서 저항하는 저들의 아주 폐악질에 가까운 그야말로 게슈타포에 가까운 그런 행태를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와중에 이제 우리 좋아하는 우리의 여국 마이클 플린 장군이 아주 리베로 광폭 항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때까지는 주로 트럼프가 나서서 어느 지역에 뭐 다음번 뭐 하원 의원 후보에 누구를 저는 지지합니다. 뭐 이런 일을 해왔는데 이게 트럼프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현직을 숙청할 때는 먼저 칼 뽑고 치기에는 너무 무게가 무거운 사람이에요. 모양새도 안 난다고요. 그럴 거 아니에요. 현직 공화당 상원 의원, 현직 공화당 하원 의원을 명백하게 문제가 되는 리즈 체니 이런 사람 몇 명 외에는 트럼프가 나서서 손을 볼 수가 없다고요. 이걸 플린이 나서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클라호마에 별로 그렇게 악명이 높지 않은 그러나 내부적인 역관계로 보면 저거 아주 말하자면 알박이 같이 박혀 있는 그런 아마 무늬만 공화당 의원일 거예요. 이 무늬만 공화당 상원 의원을 프라이머리에서 날려버리겠다라고 마이클 플린이 칼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조금 더 설명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제 지금 날려버리겠다고 하면서 사람을 하나 밀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잭슨 라마이어 목사입니다. 지금 현직 그 선거구에 연방 상원 의원 선거구에 이제 2022년 선거가 됩니다. 그 선거구에 현직 공화당 상원 의원 자리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내부적으로는 아주 악질적인 무늬만 공화당인지 몰라도 바깥으로는 크게 문제 일으킨 적이 없는 사람인데 이걸 느닷없이 칼을 뽑고 들어가서 지금 현직 공화당 상원의원, 연방 상원의원 저 사람 프라이머리에서 날려야 돼. 그래서 우리는 잭슨 라마이어 목사님을 밀겠어 라고 플린이 선언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왜 밀어야 되냐. 뭐냐면은 이런 말을 해요.
그 말을 옮기면 라마이어는 미국 가정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보호하는 헌법주의를 섬기는 사람입니다. 미국 헌법이야말로 우리의 종교와 가정과 자유를 보호하는 장치입니다. 미국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나서서 투쟁하고 사수하는 강력한 투사들을 뽑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미국 가정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소중한 기여입니다. 라마이어는 전사이며 투쟁가이며 신앙 깊은 사람입니다. 그는 보수 가치를 섬깁니다. 대통령 선거 이후 수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있지만 결코 절망해서 아무것도 안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몸에 돌아가는 피처럼 정당 정치와 선거에 관계하는 활동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필수적인 활동입니다. 절망해서 가만히 웅크리면 큰일 납니다. 공화당 프라이머리에 관계하고 카운티 단위 정당 정치에 관계하고 주 단위 정당 정치에 관계하고 연방 단위 정당 정치에 관계해야 됩니다. 이런 말을 플린이 하는 거예요. 또 거기에 발을 맞춰서 라마이어는 뭐라고 말을 하냐? 오클라호마 주민들은 강력하고 원칙 있는 정치 지도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살 문화, 캔슬 칼처, 우리는 말살 문화 현상에 굴복하지 않고 투쟁할 의지가 있는 강골 정치인이 필요합니다. 말살 문화는 지금 우리 미국인은 누구인가라는 정체성 그 자체를 뭉개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라마이어가 지지받는 자리에서, 플린의 지지를 받는 자리에서 발표한 거예요. 제가 어저께는 무슨 주였죠? 오하이오주의 연방 상원의원을 누가 밀었냐? 피터 틸이라는 여러분 잘 아시는 페이팔 공동 창업자, 아주 억만장자, 이제 50대 초반에 그 사람이 자기가 벤처 사업을 할 때 같이 데리고 있었던 후배 벤처 사업가 부자 겸 미국 베스트셀러 힐빌리 엘러지라는 힐빌리 노래라는 힐빌리 만가죠. 슬픈 노래. 힐빌리의 슬픈 노래라는 그 베스트셀러를 쓴 작가. 불과 이제 나이 37, 8. 그 작가를 오하이오 상원의원 후보로 밀면서 무려 $10,000,000를 쾌척했다고요. 제가 어저께 그거 보고 드리면서 진영이 짜이고 있습니다. 진영이 짜이고 있습니다. 표와 인재와 돈이 모이는 그 체제가 이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플린 이제 발언 그 다음에 나오는 거 보니까 확실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플린 같은 사람들 누구나 다 저 사람은 진짜 완전한 마가야. 진짜 마가 진골이야, 진골. 마가 성골이야 라고 인정하는 사람, 저 사람은 트럼프의 복심이야 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나서가지고 트럼프가 직접 칼질해서 숙청하기 곤란할 때 먼저 이 사람 숙청 대상, 이 사람 숙청 대상, 이 사람 숙청 대상 하고서 먼저 이걸 찍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 그 피터 틸 같은 사람들이 여기저기에 거기는 이제 숙청이든 혹은 숙청이 아니든 어느 지역에 누구 밀겠다, 어느 지역에 누구 밀겠다 하면서 몇백만 불씩 퍽퍽 밀어주는 그런 체제가 만들어지고 위에서는 트럼프가 뛰고 있고 이런 방식으로 지금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말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트럼프 얘기를 한번 들어봐야죠. 트럼프는 한마디로 말하면 2020은 안 급하다. 2022에서 승리할 것이다. 제가 그런 말씀을 좀 여쭌 적이 있어요. 세네 탈출에서. 2024년에 트럼프가 직접 출마할지 안 할지 잘 모르겠다. 나 같으면 출마 안 한다. 나 같으면 킹메이커 한다. 나 같으면 민주조직 다지고 나 같으면 공화당 조직 다지는 거. 그리고 공화당 물갈이 하는 거. 나는 거기에 집중하겠다. 나 같으면 내가 트럼프라면 그렇게 한다. 라는 말씀을 제가 직접적으로 또 행간에 간접적으로 드린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드디어 트럼프가 그 속내를 현지 날짜 월요일 날 밝혔습니다. 이 트럼프가 이제 상원을 물갈이 했어야 된다. 근데 자기한테 물갈이 할 힘이 없었다. 이 얘기죠. 그런 말을 해요. Republicans needed, 과거형입니다. Better leadership in the Senate. 상원에 무슨 미치 맥커넬 같은 사람 이렇게 주도하게끔 또 그 물들이 주도하게끔 그렇게 내버려둬서는 안 됐다. 근데 나는 힘이 없어서 난 굴러온 돌이니까 그때는 물갈이 못했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서 트럼프가 의미심장한 얘기를 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2024년은 두고 봐야 한다. 급하지 않다.
2022년 선거에서 하원 상원 모두 가져와야 된다.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이미 2020년 선거에서 사람들은 전문가들은 하원에서 공화당이 25석 이룰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실제로 많이 이겼다. 이런 식으로 2022년 선거에서 중간선거에서 상원과 하원을 다 가져와야 된다. 이런 말 해요. We are going to take a look. 이때 going to take a look. 앞에 뭐를 물었냐면 기자가 앵커가 이게 폭스와의 폭스 프리미어 타임에서 아마 논의한 걸 겁니다. 2024년에 당신 출마할 겁니까? 라고 물으니까 We are going to take a look. 두고 봐야죠. 그런 정도 뜻이죠. We will see. 두고 봐야 됩니다. The first step is first. 그거는 이제 먼저 해야 될 일을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2024년에 출마한다 안 한다 지금 이야기하는 건 성급한 말이죠. 그런 뜻입니다. You have to see what it can do with the house. 먼저 2022년에 하우스에서 뭐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하원에 대해서 하원을 가지고 올 수 있는지 가지고 와야 되는 게 먼저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상원은 왜 거론 안 하냐? 상원은 지금도 50대 50이고요. 다음번 상원에서는 이제 충분히 뭐 공화당이 몇 석 더 가지고 옵니다. 구도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원하에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원을 가지고 오는 게 중요하다. I think we have a very, very good chance of taking back the house. 2022년 선거에서 하원을 공화당이 장악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한다. 이미 우린 그런 적이 있다. We did a great job. 그러니까 2020년 선거에서 하원에서 우리가 약진했었다. 원래는 25석 이룰 거라고 하는 걸 약진했었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서 이제 트럼프 구도가 다 나온 거예요. 공화당 재건하고 공화당 강화시키고 그 밑에서 민중운동 조직으로 밀고 그러면서 공화당 물갈이하고 또 자기가 직접 나서서 칼질하기 곤란한 지역들을 칼질하기 곤란한 현역들은 플린 같은 사람들 리베로로 띄워가지고 칼질하게 만들고 이 전략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바이든 정부의 그런 폐악질, 막 중구난방 폐악질이거든요. 지금 전략에 일관성이 없어요. 아니 어저께 보여드렸잖아요. 대통령이란 자가 연설해서 나와가지고 앞에 눈에서 레이저 불빛 쏴가지고 프롬프트 읽으면서 눈동자가 바뀌질 않잖아요. 탁 보면서 하잖아요. 그 짧은 얘기하면서도 군 비행기 여성 조종사가 임신 중에도 조종할 수 있도록 군복을 바꾸겠다는 둥. 여성 군인들이 헤어스타일을 좀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규정을 연구하겠다는 둥. 뭐 이따구 소리를 하고 있잖아요. 헛소리를. 그리고 저는 배팅을 이란 JCPOA에 미국이 복귀 못한다로 배팅합니다. 왜냐하면 어제도 또 그제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과 아랍 사이에 연관, 얼라이언스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물밑에서 손을 딱 잡았기 때문에 그쪽이 크게 반발하고 있거든요. 이란을 미국이 키워주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바이든이 이란을 키워주고 싶어도 이란을 살려주고 싶어도 살려주지 못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두고 봐야 돼요. 바이든은 어제 말씀드렸지만 이란 살려주기가 바이든이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실효적인 친중 정책, 종중 정책이에요. 바이든이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시진핑한테 한 상 차려서 올려 바치기입니다. 근데 그거조차도 힘들 거다. 그러니까 계속 지금 중구난방으로 산탄총을 쏘고 있으면서 이제 국내에다 대고는 기후변화에 대응해서 우리가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태양광으로 전부 도배를 해야 됩니다. 뭐 이따구 소리나 하고 셰일 닫아 걸어야 된다는 소리나 하고 그게 마음대로 닫아 걸겠어요? 그 다음에 저기 남부 국경에는 야 바이든 네가 여기 국경 다 푼다 그래서 우리 왔어 받아줘 해가지고 지금 남부 국경 다 뒤집어졌고요. 이 와중에서 무슨 뻑하면은 시스테믹 레이시즘 그러니까 체계적 인종주의가 미국을 지배해 왔다라는 그런 죄책감 선전선동이나 떠벌리고 있고 이 와중에서 젠더 스토리, 페미니즘 스토리나 떠벌리고 있고 뭐가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지금 저쪽 진영은. 그 와중에서 또 쿠오모에 대해서 야, 너 그 여자 성추행한 거 있으면 너 그 사표 쓰고 나가야 돼. 이제 드디어 그 발언도 나왔고 그 와중에 저쪽 서부 해안 지역의 포틀랜드, 캘리포니아, 포틀랜드는 오레곤이고 그 다음에 저기 어디야 워싱턴 여기서는 이제
그 서부 해안 지역에 이제 그 좌빨이 강했던 지역에서는 이제 폭동이 일어나 있고, 그러니까 이게 뭐 나라 꼴이 아니죠. 그 와중에 또 어디 저기 저기 바이든의 그 젠더 정책에 그 이제 그 꼬리치겠다고 이제 그 좀 머리 꼬인 미 해병대의 부대의 그 트위터 계정 뭐 이런 거 관리하는 하사관 애들은 또 터커 칼슨을 쥐어 패고, 이게 나라 꼴이 아닙니다. 저쪽은 지금 그게 꼴이 아니에요. 그래서 라스무센 같은 데서 조사를 해보면은 미국인의 70% 이상이 바이든이 지금 국경 조졌다, 국경 해체해가지고 나라 지금 거덜내려 그런다, 이렇게 결론 나오고요. 50% 가까이가 바이든이 대통령이 아닌 것 같다, 뭐 이런 제대로 된 대통령이 아닌 것 같다. 지금 여론조사 그렇게 나와요. 살벌합니다 지금. 근데 그런 상황에서 트럼프 진영, 마가 진영,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보스, 가치주권, 애국민중 진영은 이렇게 딱 역할 분담해서 지금 밀고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정확하잖아요. 민중 조직 만든다. 마가 민중 조직 강화한다. 그것에 바탕을 해서 공화당 민초 조직부터 다 장악하겠다. 그것에 바탕을 해서 공화당을 싹 그 위에 정치인들을 싹 물갈이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체질 바꿔서 물갈이하겠다. 그리고 손에 피 묻을 일은 내가 직접 피 묻히게 좀 곤란한 것. 트럼프가 직접 나서서 막 숙청을 해버리면 반발이 커지죠. 그럼 플린, 너 먼저 나가. 그다음에 좀 전략적으로 30대 중반에 정말 좋은 친구 띄워야겠어. 오케이, 그러면 피터 피터 거기 네가 먼저 한 1,000만 불 써가지고 거기 밴스 띄워. 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일사불란해진 거예요. 볼만합니다. 그래서 이 마가 진영, 트럼프가 이끄는 마가 진영은 진영, 전략, 장수 이 세팅이 거의 완성된 거 아니냐, 저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